자, 방금 모신 것처럼 말이죠. 해마다 겨울이면 경남을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죠. 네. 무려 3,000km를 날아서 이제 오는데요. 이 손님은 경남에서 겨울을 나는 독수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수리가요, 오랫동안 이 독수리의 행적만을 쫓아오신 분이 있다고 네. 하는데요. 우포 생태교육원 오광석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진짜 정말 독수리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꼭 전문가분을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독수리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 새하면 AI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네, AI 요즘. 때문에 지금 농가나 그다음에 철새 축제를 준비하신 분들, 그다음에 네. 철새 도래지 주변에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상당히 고충이 많은 타격이 좀 걸로 크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AI가 네. 독수리하고 과연 관계가 있는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워낙 또 멀리서 날아오니까요. 네. 혹시 전파가 되는 거 아닌가 독수리를 통해서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지금 AI가 발병되는 새들은 주로 오리나 큰 고니류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독수리는 이렇게 발병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진화하는 과정에서 독수리는 사실 이제 맹금류, 최고의 맹금류, 하늘의 제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네. 죽은 것만 먹는 그런 청소부 역할을 하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청소부 기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몸속에 DNA에서 오랜 동안 질병을 이겨내는 그런 내성이 좀 강인한 생겨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러니까 네. 우리가 경남 지역에서 보는 그 독수리는 살아있는 걸 잡는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죽은 고기만 먹는 그런 독수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AI를 전파하는 매개 역할을 현재로서는 아니다. 지금까지는 라고 이게 사례가 없다. 얘기할 이렇게. 수 있고요. 그 알겠습니다. 청소부라고 하셔서 혹시나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 그러니까. 가지고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예, 사실은 전 세계 조류학자들, 생태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독수리가 상당히 생태계를 건강하게, 그러니까 죽은 생물체가 있을 때 이게 바이러스 전파되거나 독극물을 옮기는 것을 미연에 독수리 같은 이렇게 죽은 것을 먹어주는 것이 그러기 전에 얼른 방지를 먹어치우는.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유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종으로 지금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경남에 독수리가 많이 찾아왔다고 많아요. 하는데요. 많아요. 몇 마리 나왔나요? 예, 지금 난강에도 계속 날고 예.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1,000마리 가까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000마리, 그러니까 경남 예. 전역에 그렇죠. 한 1,000마리 정도. 네. 예. 그리고 저는 독수리 하면 이제 또 대머리 독수리밖에 대머리 독수리가 또 유명하죠. 네, 기억이 아. 안 나는데 독수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렇죠. 독수리는 예. 제가 보니까 이게 벗겨진 것 같지는 않던데. 예, 독수리 중에서 대머리 독수리라는 이름은 아니고 고산 대머리 독수리라는 새가 한국에 찾아오지만은 길을 잃어서 잠시 우연찮게 관찰된 종이고, 예. 한국의 맹금류라고 하면은 35종 정도가 있고, 네. 예. 그 가운데 이제 독수리처럼 죽은 것을 먹는 것은 전 세계 23개 있지만 23종이 있지만 그 중에 3종. 그리고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습니다. 이름도 예. 말 그대로 그냥 독수리입니다. 경남에 오는 독수리 종류도 그냥 독수리. 그냥 독수리. 그냥 독수리입니다. 뭐가 앞에 붙는 게 아니고 그냥 독수리입니다. 네, 그냥 독수리입니다. 예.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독수리네? 좀 정확한 겁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근데 이렇게 독수리들이 경남에 매년 찾아와요. 겨울 되면.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경남이 매우 적합한 장소인가.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한국의 독수리들이 머물기가 적합한 장소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생에서 이 독수리 습성상 죽은 것을 먹는 새인데 예. 죽은 동물을 찾기가 독수리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죽은 사실 많지 않을 텐데. 사실 제일 쉬운 곳은 도로입니다. 로드킬 당한 이게 동물을 지나가다가 먹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게 독수리가 다쳐서 이렇게 동물병원에 이렇게 구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고성에서 따로 먹이 주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그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고성에서 2000년 이렇게 탈중된 독수리를 보고 이게 안타까운 마음에 김덕성 선생님 께서 네. 2000년부터 이렇게 먹이 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예. 그것이 한 곳에서만 먹이 나눔을 할 경우 그거는 좀 집중되겠죠. 집중돼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한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종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죽을 수 있기 폐사할 수 때문에 있는? 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곳에 분산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그럼 어디, 확인하고 그럼 그래서 어디에서? 지역에서 우포의 이인식 선생님께서 또 예. 먹이 나눔을 하고 계시고 김해 하포천에서도 이렇게 김해시에서 지원을 해서 먹이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아까 질문하고 다시 이렇게 묶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경남 지역이 독수리가 뭐 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자연적으로 적합한 장소로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없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독수리는 오니까 그렇죠. 각 지자체에서 어쨌든 그 먹이를 준비해서 네네. 그러니까 생태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돕고 계시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건데. 그 다른 새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은 독수리만큼 뭐 먹이를 주지 않으면은 단 한 해라도 주지 않으면은 수많은 새들이 아마 탈진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예. 그런 종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고성 그다음에 우포나 김에서 너무나 먹이를 잘 주고 있으니까 네. 예. 해마다 경남에 가면은 먹는 거 걱정 없이 잘 있다고 네. 있겠구나.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주위에 있는 독수리들한테 막 저랬을 겁니다. 그래서 소문났어, 소문났어. 좋은 일사가 같이 가자. 왔던 애들이 다시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먹이 주기로 인해서 이렇게 제가 경남에 소문났다니까. 네. 야, 경남 가면 먹이 준대 이러면서 이제 막 맞습니다. 이렇게 몰려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독수리 하면은 맹금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독수리가 굉장히 무서운 새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좀 있어서 네. 어릴 때 가까이 가지 마라, 너 채간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상식선에서 수식어가 하늘의 제왕 독수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네. 하늘의 제왕은 검 독수리라는 새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 겨울철새 날아오고 예.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독수리는 죽은 것만 먹는 네. 독수리고 사실 옆에 작은 쥐가 지나가도 깜짝 놀래고 막 묶어가지고 닭을 묶어가지고 살아있는 것을 한번 먹으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닭이 푸닥거리면 독수리가 놀래가지고 깜짝 이렇게 멀리 이제 떠납니다. 사람만 봐도 이게 도망가고 먹이를 주어도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하늘만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네. 독수리 오용지 시절부터 이 독수리에 맞습니다. 대한 뭔가 이게 좀 이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독수리 매우 오행 실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독수리 오행제 보면서 이렇게 그 꿈을 키워 나갔는데 네. 이게 독수리 하면 정말 힘이 셀 줄 알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발톱도 사실은 다른 그 맹금류 같은 거 아주 날카롭게 그렇죠. 채가야 되니까. 채갈 수 있는데 이 독수리는 전혀 이렇게 만져보면은 하나도 이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짚는구나. 그냥. 예, 그렇게 먹이만 짚기 그냥 위해서. 붙들고 이렇게 먹는 기능, 이렇게 붙드는 기능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실망이야. 마음은 연약한데 이제 사람들은 맞습니다. 뭐 하늘에 제왕이 있네 무섭게 어쩌네. 보고. 네, 그리고 이 독수리가 멸종 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먹이도 맞습니다. 주고 계시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몇 마리나 지금 남아 있나요? 전 세계 지금 IUCN 그 자료를 보면 약 10,000쌍 정도가 만쌍이라고요? 네, 만쌍. 한 네. 2만여 마리. 2만여 마리 정도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고 네. 그 가운데 사실은 경남에서 1,000마리 가까이 관찰되니까 5%.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개체수가 그러네요.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고 한 사실- 지역만 보게 되면 그렇죠. 500쌍인데. 그렇죠. 사실은 몽골에 직접 독수리를 보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독수리를 한 마리도 보기 하루에 한 마리도 보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아, 네, 그 경남에서는 정도로 이렇게 사실은 많이 볼 수 있네요. 이게 네. 소문 났다니까. 경남 땅에 오면 먹이 준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먹이주기처럼 노력도 하시는데 멸종위기 관리, 뭐 보호 이런 거 잘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하신 먹이 주기 이외에라도 무슨 네. 이런 멸종 위기 관리를 좀 하시는지가 궁금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관리의 가장 기본은 얼마나 오고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수리 얼마나 오는지 또 어디에 그게 분포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예전에 문화재청에서 독수리 월동 조사라 해서 지금 보이는 게 태그가 네네 바뀐 거예요. 진행됐는데 지금은 그런 활동들이 멈췄고 작년부터 진짜 그 시민 참여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전국에 몇 마리가 관찰되는지 한번 동시 조사를 예.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니까 지금 날개에 뭔가 네. 지금 붙어 있는 게 있었고 방금 전 화면을 보니까 이제 그 다리 빨간색으로. 다리 부분에 네네. 이게 태가 또 붙어 있는 경우가 네네. 있고요. 저기 이제 윙택이라고 합니다. 이제 큰 새, 날개에 독수리 붙어 같은 있으니까 날개, 윙태그라고 해서. 날개 윙에 태그를 달았던 것이고 저는 흰색인데요.
미국의 덴버 동물원에서 단 겁니다. 아, 저게? 예. 몽골에서 이제 떠나기 직전에 한 8월 정도에 이렇게 둥지에 있는 어린 개체를 이렇게 달아서 이동 연구도 하고 얼마나 오래 사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단 그걸 공유하고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붙인 태그는 이런 거고 예,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고 뭐 이런 그렇죠. 정보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어쩌습니까? 우리 경남에 오는 그 독수리들의 행적은 나름 분석 좀 해보셨을 예, 건데. 한국에 오는 모든 독수리는 모두 다 몽골에서 번식을 하는 개체고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오는 경우는 없고. 예, 다른 지역에는 오죠. 전부 유럽에도 몽골. 사실은 이제 독수리가 있지만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독수리가 있지만은 예. 한국에 오는 독수리는 몽골에서 전부 다 몽골에서. 오고 그리고 지금 관찰되는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거의 대다수가 어린 개체 한 해 첫 해 태어난 해 그해 바로 한국을 찾아오나 2,500 아까 3,000km까지 예. 날아서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어른 개체는 사실은 잘 관찰이 아주 소수가 관찰됩니다. 사실은 어린 개체만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왔던 애들이 또 계속 재관찰되는 같은 곳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알겠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방금 몽골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잠깐 든 생각이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러니까 몽골에 왜 이렇게 독수리가 많은가? 예. 몽골의 장례 문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장례 문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거기 산에 가서 이게 사람을 그냥 놓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그렇게 천장 문화가 이렇게 발달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은 몽골 같은 경우 유목 활동을 그렇죠. 하면서 이게 이제 가축을 키우고 이게 야생 동물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가축으로 이게 먹이로 이렇게 식량으로 할 때는 그냥 살아있는 것을 먹지만은 만약에 죽은 것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자연에 그렇죠. 부어서 이렇게 야생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배려하는 갖다 놓는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독수리랑 관련해서 뭐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건 없으신가요? 네, 사실 지금 아이들이 자연과 자연과 교감할 기회가 또 이렇게 관계 맺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야생의 동물과 교감하기에 가장 좋고 훌륭한 종이 독수리가 아닌가. 이게 덩치도 크고 그다음에 수많은 독수리 300~400마리를 한꺼번에 봤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러면서 자연과 만나고 그 기회를 가지고 고성이나 우포나 그리고 하포천을 찾아서 찾아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동네에 있는 식육점에 가서 부산물 고기하고 손질하고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이 손잡고 같이 독수리한테 먹이를 주면서 뿌듯한 마음도 가지면서 그것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간직하면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는 활동들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상도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독수리 살리기 가족 캠페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언제부터요? 올해 지금 어제도 했고 지금 올 12월에 다시 또 진행되는 그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럼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걸 확인할 그게도 되고 우포생태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혹시 좋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혹은 우포생태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가까이에서 독수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의외네요. 독수리는 피해야 하는 동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람과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게. 전혀 무섭지 않아요. 내가 한번 도망갈 건데, 그지?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독수리의 겨울나기 소식 오광석 선생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